디자이너가 되면 아름다움을 쫓는 사람이 있고요. 아름다움보다 우선순위로 고객의 시선, 고객의 만족감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생겨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장인격이다. 그리고 반면 고객의 마음이나 고객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 입장에서의 비즈니스를 제안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상인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디자인에 대한 이설리가 나와야지. 화면 보이시나요? 자,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턴분들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순서죠. 근데 디자이너가 되어서 그 다음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상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환경에 디자이너의 성장 그 다음이 관리자라든가 강사라든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고 그냥 선생님, 그냥 원장님 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인턴 때부터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갈 거야,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 해주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자이너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대표 선수가 될 거냐, 다시 말해 매출을 정말 많이 할 거냐, 코치를 할 거냐. 이건 뭐예요? 강사죠. 디자인을 지도하거나 마케팅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라든가 어떤 매뉴얼을 지도하는 그런 강사의 방향으로도 볼 수 있고요. 감독, 이건 뭐죠?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지점장급이라든가 아니면 이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의 포지션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수 출신의 관리자는 굉장히 급여가 높습니다. 왜죠? 선수의 모든 동선과 선수의 모든 생각들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이 관리, 살롱에 대한 운영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선수 출신의 관리자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구단주. 이건 사업가를 이야기합니다. 가점포의 CEO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대표님처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하시다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대표 선수가 될 거야, 코치가 될 거야, 감독이 될 거야, 구단주가 될 거야 가 들어가기 전에 디자이너를 하면서 내가 어떤 성향의 디자이너 또는 어떤 성향의 미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냐라는 걸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중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보고 가시죠. 화면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디자이너를 장인과 상인으로 구분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 생활을 열심히 해서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디자이너가 되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객을 만나게 되잖아요. 매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디자이너가 되시면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고객 수와 객단가와 방문 주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라는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다시 자, 매출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자, 디자이너가 매출을 만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뭔가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디자이너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죠. 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지향도,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나 욕심도 많지만 그것보다 고객의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고객이 갖고 싶어하는 걸 먼저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 처리를 제대로 받길 원해 라고 하는 캐릭터로 구분이 돼요. 자, 다시 디자이너가 되면 아름다움을 쫓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의 캐릭터는 아름다움보다 우선순위로 고객의 시선, 고객의 만족감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생겨요. 나눠져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저희가 성장하는 사람들을 장인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 고객의 마음이나 고객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고객 입장에서의 비즈니스를 제안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상인격이라고 해요. 디자이너가 되는 순간 이런 두 가지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살롱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생각해봐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객의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이 갖고 싶어하는 것만 주고 그걸 매출로 굉장히 잘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포지션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인이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은 장인이라고 하는 포지션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자, 10명이다 라고 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렇게 상인의 모습을 갖고 있거나 또는 오버하면 30명 중에 1명 정도가 상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장인이죠.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 나는 미용을 하는 상황에서 단계별 성장이 굉장히 나한테 잘 맞아. 또는 나는 한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빠지면 그 디자인을 좀 파는 느낌이야. 그 디자인을 되게 잘하길 바래. 이런 캐릭터를 저희가 장인이다 라고 봐요. 시간 오래 걸리고 뭔가 오타쿠처럼 뭔가 아름다움을 쏟는다. 이게 장인이 아니라 이런 단계별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움에 대한 정확한 자신의 신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장인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인들의 특성을 기준으로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거고 디자이너가 되더라도 이 방향의 발전 비전을 찾는 게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화면 보세요. 장인 그 밑에 학습진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기술, 디자인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하고요. 그리고 이걸 욕심을 냅니다.
해오려고 해요. 기술을, 디자인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단계별로 자기가 아름다움에 대한 성장을 기준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 만족감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고객을 리드하는 힘으로 발전돼요. 근데 반대로 상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계별 성장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들은. 왜냐면 단계별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다음 생각이거나 아니면 지금 인턴분들이라고 하면 디자이너의 다음 생각을 이해하는 캐릭터들이야. 밑에 사회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비용계에서 이야기하는 센스야. 센스를 타고난 자들. 그래서 상대나 환경이 다음에 뭘 원하는지를 미리 짐작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애들이야. 나쁜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야? 약간 재수 없죠. 왜냐면 혼자서도 잘하고 뭔가 내가 뭘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다 했어. 약간 그런 캐릭터.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은 장인격의 이런 스텝 바이 스텝 또는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캐릭터와 달리 이 사람들은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지금 인턴 단계에서 디자이너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선생님의 성향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원장님들의 성향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승급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그 승급 시험을 이렇게 뭐랄까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술과 디자인을 학습하면서 올라오는 상황으로 보지 않고요. 자, 이런 상황, 이런 캐릭터들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면 보세요. 자, 환경에 대한 걸 먼저 보는데 이들은 이 환경을 단가가 높은가, 고객 수가 높은가,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구분을 해서 배운다가 아니라 이해하는 쪽의 캐릭터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캐릭터는 적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미용계에서 정말 10%? 5%에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야? 장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디자이너를 뛰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말 매출 잘할지 강사를 할지 관리자를 할지 분당을 할지 CEO를 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디자이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아무것도 되지 않아. 왜? 누군가를 지도를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어. 그럼 뭘 갖고 지도를 하겠어? 간접 경험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가짜잖아요. 가짜. 내가 아름다움을 낸 적이 없고 내가 고객을 만족시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대표합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게 진짜 아름다워라고 말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잖아. 디자이너가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그려본 다음에 강사가 되는 게 맞지. 관리자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에 대한 이해를 갖기 전 단계가 뭐예요?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동선, 그리고 고객을 만족했던 경험, 고객이 다시 방문하는 그런 패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수와 선수 사이, 동료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선배와 후배, 그리고 고객과의 어떤 그런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선수에 가지고 있어야 관리를 수월할 수 있게 하지. 맞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디자이너의 생활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의 생활이 기본인데 디자이너의 생활이 기본인 그 상황 중에
어떻다? 디자이너를 장인의 색깔과 상인의 색깔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디자이너로 준비되는 또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논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텍스트만 보면, 글만 보면 장인은 뭔가 되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상인은 정말 말을 잘해서, 응? 말을 잘해서 너무 화술이 좋아가지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장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것과 상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건 다른 내용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색깔을 우선 이 부분들로 구분하는 걸 이해하는 점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포지션을 선택하기 전에 디자이너는 이런 내용들을 또 만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어떤 성향의 디자이너 활동을 할 거냐잖아요. 어떤 성향의 디자이너 활동을 할 거냐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게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방향이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저기 나와 있는 글로 표현되어 있는 고객 수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과 액단가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이거? 자, 음소거 해달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음소거 해주세요. 자, 오케이. 자, 다시 디자이너가 되면 백단가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또는 고객 수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아니면 디자이너의 성향상 고객 수로 돈 버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요. 백단가로 돈 버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뉘어져요. 어떤 고객에 따라서 내가 상황을 바꾸겠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건 어느 정도 내가 태생적으로 정해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됐을 때 분명 나는 고객 수로 매출을 할 것 같아. 아니면 난 디자이너가 되면 백단가로 매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화면 보시죠. 자, 고객 수로 매출을 한다. 라고 하는 디자이너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자, 신규의 영향을 받아요. 신규 고객 수가 높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수용력이 높아야 해요. 수용력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무슨 말이냐면 한 시간에 3명을 할 수 있대. 누가? 디자이너가.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3명을 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갖고 있다. 또는 그런 어떤 뭐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이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3명을 깔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시작돼요. 자, 다시. 자, 신규의 양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신규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자, 3명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 자, 손이 빠른 것도 있어요. 손이 빨라야 3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손이 빠르지 않아도 3명을 할 수 있어요. 뭐가 가능하면? 동선을 이해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커트와 펌과 컬러가 동시에 와도 내가 어떤 동선으로 이 시들과 시들 사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뭐부터 하고 뭘 나중에 하고 중간에 뭐를 하고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볼 수 있으면 시간당 3명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용력이 높게 진행되려고 한다고 할 때 파트너, 여러분들과 같이 인턴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1시간에 한 디자이너가 3명씩 놓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리가 있어야지 3명을 깔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공간 활용 능력이거나 아니면 그런 공간에 있어야죠. 그러면 고객수로 성장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가능하죠. 또는 고객수로 매출을 하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자, 또 다른 케이스는 객단가예요. 이 객단가는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옵션을 잘한다. 그러면 객단가가 높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거죠. 옵션을 잘해서 단가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뭘 잘하면? 말을 잘하면. 그럼 말을 잘하지 못하면 단가를 높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인턴분들, 자, 이거 보세요. 화면 보시죠. 여러분,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고객의 이해. 저기 비싸. 저긴 비쌀 거야. 반드시 비쌀 거야. 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정보력이 뛰어날 때예요. 무슨 말이야? 아름다움에 대한 정보력이 굉장히 가치가 높거나 가치가 높아. 무슨 말이야? 빌드펌을 했는데 빌드펌의 사진 또는 영상이 너무 아름다워. 말도 안 돼. 너무 예뻐. 그러면 가격이 높아도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설명. 그 빌드펌에 대한 세부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그러면 가격이 높아도 되죠. 맞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한대. SNS에. 그러면 단가가 기본적으로 높을 수 있죠. 근데 높아도 될 만큼 비싸도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SNS에 담고 있잖아. 그러면 비싸도 되는 거예요. 한 고객이 와서 막 말로 막 뭔가 방향성을 현혹시켜가지고 우리끼리 눈탱이? 응? 그걸로 뭔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해. 근데 근본적으로 객단가가 높다는 얼마만큼 내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단가를 만들어내는 기본형이라는 거야. 그게 기본이야. 이해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뭔가 비싼 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청담동이 아니야. 비싸게 받을 수 없어. 이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야. 제가 잘못됐다는 표현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죠. 있죠. 그 도시에는 부자 없나?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이해해 주시면 돼. 제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열정적인 강의라 보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머리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절대 부자가 아니야. 그럼 부자는 돈을 안 쓰죠. 진짜 부자는 돈을 안 써. 왜 안 써? 현명하니까. 필요한 것만 중심으로 쓰죠. 어떤 사람이 돈을 잘 써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야? 정말 내 머리가 소중한 사람. 디자인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돈을 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디자인이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 그 정보가 SNS에 노출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객단가는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야? 디자이너가 여러분들이 되셨어. 그러면 나는 프리미엄 있게 갈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나는 어떤 디자인, 컨셉을 기준으로 해서 아름다움을 만들 거냐,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드러낼 것이냐 라는 마음가짐과 또 어떤 거? 노력. 또 노력 너무 진부해. 어떤 거? 그냥 매일 올릴 수 있는 꾸준함.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객단가의 디자이너의 기본입니다. 말 잘하고 상권이 좋고 뭔가 껍데기가 으리으리한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만 가능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아저씨가 너무 흥분했어. 자, 다시. 죄송. 자, 디자이너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했어. 고객수 버전과 객단가 버전이야. 자, 다시. 고객수 버전은 뭐야? 고객의 시술에 대한 동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자야. 객단가는 뭐야? 아름다움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이 편해? 라는 게 나와. 고객 수가 베이스라고 하면 뭐야? 단가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막 디자인을 보고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할 시간이 없어요? 1시간에 3명씩 받아야 되니까. 이해가요? 근데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캐릭터들은 또 1시간에 3명을 못해. 왜? 정보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오면 고객한테 이 정보에 대한 아름다움을 설명해야 되잖아. 소위 말해서 둘이 그러니까 반대야. 상극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잖아. 그러면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씩 보이게 돼요. 나는 고객수 버전이 맞는구나. 나는 단가 버전이 맞는구나로 구분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가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야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우왕좌왕 되지 않아.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4번째 시간에 막 이런 세일즈에 대한 것들을 배워요. 고객 수로 막 매출을 잡는 그런 기본적인 방식이나 객단가에 대한 그런 옵션의 기법 같은 것도 배워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는 고객수와 단가가 먼저 구분이 되고 그들이라는 고객이에요. 우리랑 만나는 그들을 얼마만큼 잘 이 버전으로 이어가느냐, 로드맵을 가지고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이어가느냐가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디자이너가 되셨을 때 장인과 상인에 대한 구분점이 있다. 두 번째 뭐야? 고객 수와 객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준비하거나 시작하거나 이어갈 수 있다. 어떨 때? 디자이너의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 나눠지는 거야 이제.